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여러 현안을 놓고 90분간 머리를 맞댔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의지를 확인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있어서도 건설적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성승환 기자입니다. 경주에 이은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의 시작을 알린 공식 환영식, 국빈 방문의 격에 맞춰 각별한 예우 속에 진행됐습니다. 예포 21발이 발사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영접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대를 사열하고 어린아이들의 환호 속에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9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 전면 복원을 평가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발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하는 등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中韩在维护地区和平、促进全球发展方面负有重要责任，有广泛利益交集。 양국 민감 사안인 서해 구조물 문제에 있어서도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가고 중국 측의 불법 조업에 대한 어민 계도와 단속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서해는 현재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제와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2026년 내에 차관급 해양경제획정 공식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핵잠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설명과 함께 혐한 협중 정서에 대한 공동 노력 등 폭넓은 의제가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 간 정치적 신뢰와 우호 정서 기반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 정상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맞춰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한중 관계가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베이징에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국빈 방중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해를 맞아 대통령님과 한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저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국빈 방한을 했습니다. 따뜻하고 우호적인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중국에는 친구는 자주 왕래할수록 가까워지고 이웃은 자주 오갈수록 친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이자 이웃인 중한 양국은 더욱 자주 만나고 긴밀히 소통해야 합니다. 불과 2달 만에 양국 정상이 다시 만나 상호 방문을 실현한 것은 중한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현재 세계는 100년에 한 번 있을 변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제 정세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한 양국은 영내 평화 유지와 세계 발전에 있어 막중한 책임과 광범위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역사 발전의 올바른 방향에 확고히 서서 책임 있는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확고히 경지하고 상호 호혜와 윈윈의 원칙을 고수하며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올바른 궤도 위에서 발전시켜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고 지역을 넘어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진핑 주석님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한 저를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중국 인민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의 공동 발전도 함께 기원합니다. 2달 전 경주에서 만나고 한중 관계의 미래에 대한 깊은 논의를 한 지가 이제 겨우 2달인데 아주 오랫동안 못 만난 분들을 만난 것처럼 참으로 반갑습니다. 경주에서의 정상회담에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주석님의 초청으로 이렇게 빠르게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돼서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석님과 중국 국민 여러분의 이 따뜻한 환영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만남은 저와 주석님 모두에게 2026년 병원년의 시작을 알리는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들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주석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중 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한중 양국은 이웃 국가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고 국권이 피탈되었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입니다. 한중 수교 이후에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서 주석님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저와 주석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우호 정서의 기반을 튼튼히 쌓겠습니다. 특히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이어가며 민생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경주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역사적 흐름이 더욱 견고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들을 천만금보다 귀한 이웃이라며 외교적 갈등 속에서도 교류를 멈추지 않았던 고려시대의 병란도 정신을 꺼냈는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경제협력의 배를 띄우자고 역설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양국 기업인 600명이 참석한 한중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란 시진핑 주석의 말을 인용하며 한중 간 민간 경제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좋은 이웃은 천만금을 주고서라도 얻을 수 없을 만큼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천만금보다 귀한 서로의 이웃입니다.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이었던 병란도도 화두에 올렸습니다. 외교적 갈등 시기에도 경제와 문화 교류만큼은 끊기지 않았던 역사를 언급하며 병란도 정신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경제 통상 환경의 변화를 함께 돌파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중 협력의 배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의 양대축으로는 제조업과 서비스, 콘텐츠 산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 통상 환경을 보면 기술이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공급망 예측도 어려워졌다며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항로를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미래기술 협력과 문화산업 교류로 현재 3천억 달러 수준에 정체된 한중 교역액의 새 돌파구를 찾자는 제안입니다. 한중은 예를 든다면 같은 바다를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와 같은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차이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찾아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한중 우호적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중국이 어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관계 복원 신호가 분명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관련 소식을 일면에 일제히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네,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 내부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읽히고 있는 건가요? 네, 중국 매체들은 안정적 관계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환영과 함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 등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 소식을 일면에 배치했는데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한중 관계를 건강한 궤도로 되돌리려는 분명한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2달 만에 다시 만났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는 건데요. 시진핑 주석은 한중 관계를 주변 외교에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며 한중은 오랜 기간 이화 위기, 화의 부동을 지켜왔다고 강조했죠. 신화통신은 이 표현을 갈등 관리와 협력 병행의 원칙으로 해석하며 양국 정상이 관계 안정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환구 15는 사설에서 옮길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 실질적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고 전했습니다.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200여 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점에 대해 한국 기업계가 이번 방중을 중시하고 있다는 상징이라고도 짚었는데요. 또 양국의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며 필연적인 선택임을 보여준다며 진정성 있는 한중 관계 발전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과 환경, 교통, 경제, 무역 등 15개 협력 문건 체결을 구체적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는 관계 복원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는데요. 중국 내부에서는 이번 회담을 한중 관계 재시동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이 한중 양국이 일본 침략에 맞서서 싸운 공통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이를 놓고 일본에서는 불편해하는 시각도 있다면서요. 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일본 침략에 맞서 싸운 공통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 발언을 양국 역사인식의 공통 분모를 재확인한 메시지로 해석했는데요. 중국 내부에서는 이를 동북아 정세 속에서 역사 문제를 다시 전면에 올린 신호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상하이로 이동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는 일정에도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하이 해방일보나 신민만보 등은 이 일정을 한중 간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상징성이 강한 정치적 행보로 다뤘습니다.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전 역사적으로 일본에 대해 이 정치적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일본 언론들 역시 이 같은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한중 관계의 정상화가 일본의 전략적 선택지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대일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을 통해 한일 간 이간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을 자제하고 한일, 중일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이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네, 이번 방문에서는 2달 전 시진핑 주석이 선물한 샤오미 휴대전화로 정상 간의 셀카가 이뤄졌고 또 김혜경 여사의 행보도 화제가 됐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중화권 매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샤오미 휴대전화로 셀카를 촬영한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경직된 외교 메시지를 누그러뜨린 상징적 장면이라고 짚었는데요. 자오밍하우 푸단대 교수는 인터뷰에서 양국 지도자의 잦은 소통은 관계 안정 의지를 보여준다며 형식보다 분위기가 중요해진 국면이라고 짚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또 김혜경 여사의 행보에도 주목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중국에 있는 여성 인사들을 초청해 직접 음식을 준비한 일정이 상세하게 소개됐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이를 민심과 감정을 잇는 부드러운 외교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식 발언보다 이런 장면이 이 민간 인식에 더 오래 남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중국 포털 바이두와 SNS 웨이보 등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검색이 상위권에 오르는 등 일반인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관계 복원을 위한 보조적 장치지만 정치 경제뿐 아니라 정서적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일본 시간으로 어제 전화통화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미일 정상이 중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걸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NHK는 중국군이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을 고려해 지역 정세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조기 미국 방문도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관측됐습니다. 중국 외교사령탑이 미국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에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베이징에서 열린 외교 심포지엄에서 대만 독립 세력의 끊임없는 도발과 대만을 상대로 한 미국의 대규모 무기 판매에 단호하게 반대를 하고 강력하게 반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모두의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면서 올바르게 공존하는 길을 탐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관계가 경색된 일본을 향해서는 군국주의의 잔재가 고개 들지 않도록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